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진료 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진료 편은 총 5편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초진료, 재진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마취료 산정하는 기준, 그 다음 구강 검진하는 기준, 금연 기준, 그 다음에 방사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은 초진료, 재진료, 기본진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찰료라는 거를 먼저 정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 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 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는 초진 진찰료, 재진 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진료는 언제 산정을 하고 재진료는 언제 산정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 전에 진찰료의 구성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진찰료 안에는 기본 진찰료, 그 다음 외래관리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진료는 15,490원으로 2023년 기준에 15,49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금액 안에 상대가치 점수는 166.59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490원이라는 금액 안에 기본 진찰료와 외래관리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본 진찰료는 152.11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래관리료는 14.4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 진찰료라는 거는 병원 관리료 및 진찰검 발급을 우리가 하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외래관리료는 외래 환자의 처방 및 조제 등에 소요가 되는 금액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진료는 1,270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가치 점수는 95.98로 되어 있고요. 똑같이 외래관리료는 14.4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 상대가치 점수를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치 점수는 우리가 해마다 어떤 진료를 할 때 그 진료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 노력, 장비,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그 점수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그 점수에서 우리가 금액으로 어떻게 환산을 할 건지 환산을 하려고 환산 지수라는 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올해의 환산 지수는 93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2.11에 93을 곱하면 우리가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14.48에 93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관리료는 올해 한 1,400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처방전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외래관리료에서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래관리료는 진찰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례를 좀 통해서 보도록 하면 지금 심사결과 통보서인데요. 심사결과 통보서에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1항인 우리가 진찰료, 치료 재료대 이렇게 의약품 관리료가 1항에 조정이 되는 거고요. 2항에 조정이 되는 거는 진료 행위만 조정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지금 얼마가 조정이 된 게 보이시죠?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 우리가 외래관리료에서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90원인가요? 그래서 조정이 된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처방전에서 진찰료가 조정이 됐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진찰료해서 초진료, 재진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진이라는 거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처음 내원을 하는 경우에 환자가 초진료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진이라는 거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계속 진료받고 있는 환자. 그래서 우리 병원을 계속 어떤 상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재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초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초진은 언제 초진료를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진료는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에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는 초진료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단서가 있죠. 단 30일이 지난 경우만 초진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내원을 하게 되면 어디가 아파요 라고 해서 내원을 하게 되면 환자를 우리가 진찰을 하겠죠. 진찰을 해서 어떻다라는 진단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단이 나온다라는 건 상병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상병으로 우리가 치료가 들어가면 종결이 될 때까지는 재진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종결이 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초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 지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30일이 지나면 초진료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치료의 종결이라 하면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상병으로 치료가 시작하면 그 상병으로 인해서 처방전이 나가든 치료가 들어갔던 부분들이 다 종결이 돼야만 초진료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재진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는 재진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치료가 종결됐다 하더라도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재진으로 산정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재진이라는 건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계속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해당 상병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원한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으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치료가 상병으로 우리가 뭐 우식이 있어요, 치수염이 있어요 라고 해서 진단명이 이렇게 내려지면 이 우식증 치료가 우식으로 인한 상병으로 인해서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는 재진으로 산정을 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치수염으로 우리가 신경치료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첫날에 환자가 발수를 하고 두 번째 내원에서 확대도 들어가고 했는데 갑자기 환자가 내원을 이미 중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3개월, 4개월 후에 내원해서 다시 진료가 이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3개월이 지나던 4개월이 지나던 6개월이 지나던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진으로 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완치 여부가 불분명해서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90일 이내 내원 시 재진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거는 치과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치주 치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주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초재진 기간이 90일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90일이 지나야지 다시 초진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진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진찰료를 2번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2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가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서 전문 과목 또는 전문 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이 뭐 예를 들어 치주과 원장님도 있고 보존과 원장님도 있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주과 원장님도 계시고 보존과 원장님도 두 분 다 병원에 전문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병원에 상주, 그래서 매일매일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근하는 원장님인 경우에는 치주과에 갔을 때 초진료를 또 받을 수 있고 보존과에 갔을 때 또 초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찰료를 각각 과별로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클릭을 화면에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클릭 화면에서 보면 초진료 이렇게 재진료 해서 구별이 돼서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재진 기간이 기본 프로그램들이 30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일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초진이 뜨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수동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치료라고 하면 계속해서 상병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치료가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어지는 치료라고 하면 그때는 재진으로 수동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진찰료에 가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가산이 들어가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령별 가산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가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공휴일 가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간 공휴일 가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6세 미만 소아에서는 초진료, 재진료에서 초진료 같은 경우는 상대가치 점수가 10.8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89에 93을 곱하게 되면 1,013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재진료 같은 경우에는 6.86 금액이 가산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638원이 더 추가적으로 6세 미만 소아에서는 재진료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장애인 가산 같은 경우엔 장애인은 초진료, 재진료 상관없이 둘 다 상대가치 점수가 9.03을 더 우리가 가산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40원 정도를 더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가산이나 야간 공휴일 가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토요일도 가산에 들어갑니다. 진찰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의원급 기준으로 했을 때 토요일은 하루 종일 가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야간 가산이라고 하는 거는 평일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평일 우리가 6시 환자가 내원한 시간 기준에서 6시가 넘어가고 다음 날 오전 9시 전이라고 하면 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휴일 가산 들어가는 경우는 진찰료에서 30% 가산이 더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6세 미만 소아 심야 가산이 있는데요. 그래서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7시 전까지는 6세 미만 소아는 또 100% 가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도 가산이 좀 들어가는 게 있고 장애인 가산 들어가는 게 있고 공휴일이나 야간 토요일 가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물어보는 게 토요일 같은 경우죠. 그래서 같은 진료를 했는데 토요일에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조금 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똑같은 진료인데 왜 금액이 다른지를 여쭤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토요일에 가산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잘 하실 수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클릭 화면에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면요. 그래서 초진료, 재진료 이렇게 야간 초진, 야간 재진이라고 해서 야간에 오게 되면 야간 초진, 재진인 경우에 야간 재진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직접 수동으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애인 가산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그 다음 구강검진도 마찬가지 구강검진 초진, 구강검진 재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구강검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구강검진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검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검진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지만 영유아 구강검진이 있고 그냥 일반 검진이 있고 생애전원 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진이 나라에서 하는 검진을 하면서 같은 날 치료해야 될 부위가 있네요 라고 하면 2번 내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오늘 시간이 되면 치료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검진과 치료가 동시에 들어가면 진찰료를 각각 100%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진찰료를 50%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간을 우리가 초진에 오게 되면 초진의 50%를 산정하는 거고 재진에 오게 되면 재진의 50%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구강검진 초진, 구강검진 재진, 야간에 오면 야간 초진, 야간 재진, 공휴일에 오면 공휴 초진, 공휴 재진 이렇게 선택이 들어가 줘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동으로 우리가 가산이 붙어서 연령별 가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가산이 붙어요. 근데 야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구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들어가는 경우는 수동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잘 알아뒀다가 나중에 사용을 해 주셔야 하겠죠. 자, 그 다음은 심사 결과가 통보서를 보면서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5090 해서 조정이 된 게 1항의 조정이 소개 1에 조정이 됐죠. 제가 소개 1에 조정이 된 거는 우리가 진찰료, 초진료, 재진료라든지 혹은 재료대, 약재대가 여기에 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밑에 초진 진찰료가 재진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구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조정이 됐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초진에 우리가 가학근충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학근충이라는 거는 신경치료에 들어가죠. 신경치료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난데없이 초진에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번 진료 내역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면 6월 7일에 와서 발수를 했고 10날 와서 확대를 했어요. 근데 환자가 내원을 중단했다가 11월에 와서 마무리가 들어간 상태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들어간 상태는 치료 종결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11월에 와서 치료 종결이 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치료라고 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초진이 아니라 재진으로 산정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케이스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케이스도 우리가 진찰료 1회, 소개 1회 조정이 된 게 확인이 되고요. 다음 재진 진찰료로 조정이 됐다라고 확인이 되죠. 그래서 또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 초진인데 우리가 치주 소파술이 들어갔어요. 치주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치료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전 단계 치석 제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치주 치료하는 단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전 단계 없이 지금 치주 치료만 들어가 있고 초진에 들어가 있어요. 치주 소파술은 초진에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치료이기 때문에 전에 언제 우리가 치주 치료가 치석 제거나 혹은 치근 혈특수를 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겠죠.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게 예전에 4월 달인가요? 4월 9일 날 우리가 치석 제거를 한 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에 했던 치석 제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치주 소파술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때는 재진으로 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재진으로 산정을 해주고 내역 설명엔 언제 우리가 치주 치료했다라고 내역을 달아줘야 하겠죠. 근데 원클릭에서는 이렇게 소파술을 눌렀을 때 이렇게 알림창이 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주 소파술 산정 기준 확인이라고 해서 전처치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케이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케이스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 진찰료가 조정이 된 건데 진찰료가 왜 조정이 됐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또 초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초진에 치주 후처치가 산정이 되어 있어요. 치주 후처치라고 하는 거는 치주 치료를 하고 나서 우리가 치주 후처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에 언제 치주 치료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치료이기 때문에 진찰료가 재진으로 산정이 돼야 되겠죠. 초진으로 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주 치료하고 나서 그 치주 치료 한 부위를 괜찮나 확인하고 드레싱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치료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진료는 산정이 되지 않고 재진으로 우리가 산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 이것도 원클릭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알림창이 떠줍니다. 동일 부위의 90일 이내 치주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치주 치료를 시행한 진료 기록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진료 구분을 재진으로 변경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재진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차트 예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월 2일 날 내원해서 우리가 8번 환자가 사랑니가 불편해서 내원을 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봤더니 이제 스웰링이 좀 있어 보이고 파넥스를 찍어봤더니 3대 구치 매복이라는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8번은 우리가 매복치 발치를 그날 했고요. 48번은 그날 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한다라고 해서 다음번에 온 게 6월 5일 날 와서 8번 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복치 산정 기준에서 또 반드시 필요한 게 파노라마나 찍은단, 방사선 사진이 필요한데 이 방사선 사진을 언제 찍었나를 살펴보면 2월 달에 찍었죠. 그리고 8번, 8번 다 진단이 내려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재진으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청구는 재진으로 산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파노라마 참고해서 매복치 발치를 했다라고 내역 설명을 넣어줘야 하겠죠. 이 경우도 우리가 원클릭에서 알림창이 이렇게 떠줍니다. 그래서 매복치 발치 시 방사선 촬영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언제 거를 보고 우리가 했는지 한번 올라가서 봐야겠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내역 설명 넣고 재진으로 해서 청구가 들어가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 이제 기본 진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 진료라고 하는 거는 기본 진찰료만 청구를 하는 거예요. 환자가 초진에 오면 초진료만 청구를 하는 거고요. 재진에 오면 재진료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재진료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기본 진료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받아야 되는지, 어느 경우에 받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찰 또는 상담만 하는 경우, 그래서 이때 진찰 또는 상담은 질환이 나올 수 있는, 진단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우리가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 상병이 나오는 상담이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보험을 우리가 위해서 하는 상담, 뭐 미백을 한다든지 교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상담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본 진찰료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정병원 같은 경우에 기본 진료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환명이 나올 수 있는 상담이 들어가는 경우에 우리가 기본 진료 진찰료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치은염이나 지치주의염 등의 간단한 구강 용조직 질환 처치라고 해서 염증이 좀 있는 경우에 셀라인이나 H2O2 드레싱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드레싱을 하고 가는 경우에도 기본 진료만 우리가 받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진찰료만 받아야 된다라는 거. 다음 구내염이 있어서 우리가 오라메디나 오라베이스 연고를 발라주는 경우에도 기본 진찰료만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치 전에 동통 감소를 위한 간단한 드레싱을 하는 경우에도 기본 진찰료만 받아야 되고, 치수 냉온 검사나 치아 동요도 검사에서 두드려 보거나 모빌리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거나 이런 경우 아이스 테스트, 핫 테스트 해보는 경우도 다 기본 진찰료만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진찰 후 별도의 처치 없이 처방전만 발행하는 경우. 그래서 요즘에 턱관절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와서 좀 뻐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별다른 턱관절과 관련된 물리치료나 이런 거 진행하지 않고 약 처방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발치 전에도 프리메디케이션에서 미리 처방이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처방전만 나가는 경우에도 기본 진찰료만 받아주셔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차트에 이렇게 오랄 에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해서 O2라고 보통 차트에 기록을 많이 하시는데 심평원에서 봤을 때 이 차트는 무슨 상담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나중에 다 환수를 해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을 했는지 차트를 잘 기록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캐리어스도 뭐 C2인지 C3인지 적어주셔야 되고요. 다음번에 어느 부위는 엔도가 들어가고 어느 부위는 발치가 들어가고 어느 부위는 치주치료가 들어가야 되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기본 진료, 진찰료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차트 예제를 좀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3월 2일 날 환자가 하악의 아래 구치부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내원을 했어요. 근데 사진은 찍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MO 뿔뿔뿔 해서 모빌리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빌리티가 좀 심하게 있는 경우고 진단명은 단순 치주염이라고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차트에 보면 지금 SOAP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원장님들이 간혹 A 땡땡, O 땡땡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S라고 하는 거는 서브젝티브라고 해서 환자의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여서 한마디로 환자가
취컴플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CC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땡땡은 어브젝티브라고 해서 전문가가 봤을 때 어떤 상태이다를 이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A는 진단명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랜에서 계획도 들어갈 수 있지만 치료한 내용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OAP에서 이렇게 차트 기록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치주염이 심해서 발치 및 치주 치료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원장님이 이제 환자한테 설명을 했겠죠. 근데 환자분이 생각해 보시고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기본 진료에 있어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보험이 되는 질환명이 나올 수 있는 상담이 들어가는 경우는 기본 진찰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성 치주염이라는 상병으로 우리가 진찰료를 초진에 오면 초진료, 재진에 오면 재진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초진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초진 진찰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치주염이라는 상병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진료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진찰료는 있지만 기본 진료는 클릭을 해도 수가가 0원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5,000원 나오는 기본 진찰료만 청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차트 케이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4월 3일 날 와서 환자분이 38번에 사랑니가 불편하다라고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스웰링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진단명은 하악 제3대 구치 매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셀라인 드레싱만 하고 처방이 나갔어요. 셀라인 간단하게 드레싱만 하거나 혹은 미리 프리메디케이션이 나가는 경우에는 기본 진찰료만 우리가 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진료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초진료 들어가고 상병은 급성 치관주의염이라는 상병으로 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 진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케이스에 우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상병을 적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5월 2일 날 세 번째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이 아파요라고 해서 내원을 했어요. 그래서 구내염인 것 같다라고 하고 진단면도 구내염의 기타 형태라는 진단명을 내려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내염 오라메디 연고를 도포를 시행을 해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보시면 우리가 진찰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내염의 기타 형태라는 상병을 넣어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구내염의 기타 형태라는 상병을 넣어주시고 치료가 들어가 주셔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청구가 들어가 주셔야 한다라는 거.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지금 확인을 해보면 이제 심사 조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하는 치아나 틀니 임플란트 하는 치아 같은 경우는 같은 날 우리가 틀니 임플란트를 하는 같은 날 다른 치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진찰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찰료는 진찰료 구분해서 반드시 틀니 임플란트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나 틀니를 할 때 뭐 1단계나 2단계를 하면서 다른 부위에 발치를 한다든지 다른 부위에 치주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진찰료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진찰료만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인지 같이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초진료, 재진료가 언제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